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1,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실 이외의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밖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공포와 불안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영화관, 식당, 상가들이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민관, 중앙과 지방의 공조 시스템도 원활하게 가동시켜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적재적소에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당도 메르스 확산 상황을 주시하고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새누리당은 메르스 위기를 기회로 의료 영리와 의지를 밝히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대책을 언급하는 것, 이거야말로 동문서답입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종 감염병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그리고 격리 수용을 위한 자원학교,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메르스 환자뿐 아니고 지금 메르스 제공, 메르스 원인의 큰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이원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1.50%로 인하했습니다. 올 9월 예상되고 있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를 앞둔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최근에 추경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또 물가 인상, 또 최근에 미국의 정책, 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추경은 우리 경제의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한 적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이제는 단기 장기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빚은 늘어나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단순한 이자 문제로 해결될 문이 아닙니다.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방안을 꼭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경감 법안을 어제 우리 정책위에서 잘 마련한 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석현 국회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어젯밤 비에 메르스 역병이 모두 떠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비해야 하지만은 우리 국민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제가 본회의 현안질의 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도 월 11일 이상 보내야만 지원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가 신속하게 지원 지침을 개정해서 전국에 내려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흡합니다. 원장이 휴원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승인이나 권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이를 메르스 위험 기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안 보내는 판단을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 주장했던 권고했던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를 한 달에 11일 이상 안 보내더라도 지원비를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학부모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황교안 후보는 검사를 오래 해서 그런지 재판과 청문회를 혼동하는 듯합니다.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 유죄를 입증해야 하듯이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후보의 자격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걸로 잘못하는 듯합니다. 후보된 이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신변 자료는 깊숙이 감춰둔 채 의원들이 자신의 부적격을 어디 한번 입증해 보라는 태도였습니다. 의원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명 여부의 강제성도 없는 청문회 제도가 구태여 존재하는 이유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 스스로가 적합한 인물임을 국민에게 보여주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황 후보는 후보 적합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론이 싸늘합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여론은 35%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셔야 청문회 제도를 둔 의미가 있습니다. 총리 인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병역 의무도 이행하고 법도 잘 준수한 그런 후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서 다시 지명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병원 최고위원님께서 예, 지난 8일 긴급 현안 질의에서 문영표 장관이 9일과 10일쯤에는 10일부터는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이다 라는 호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둘러봐서 확인하듯이 문영표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말이나 하지 말고 입을 좀 닫고 있는 것이 그나마 사태의 진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메르스 집중 치료 병원인 보라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서울시 메르스 집중 치료 병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메르스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도 메르스 공포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진 역시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메르스와의 24시간의 사투와의 고통과 함께 메르스 전투용 의료용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의료 장비 확보 전투도 이중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동호흡기 후드라는 격리 치료용 의료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더더욱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그런 장비여서 다량의 확보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가 부족해서 지금 병원 현장에서 치료 현장에서는 난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깝깝하고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음성 양성 판정이 오락가락하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음압 병상이 없는 병원을 메르스 집중치료병원이라고 선정하는가 하면 공사 중인 병원까지도 메르스 병원, 메르스 치료병원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행정과 조치조차도 이렇게 엉터리 마구잡이식으로 하는데 메르스 관리와 메르스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인가 라는 깊은 회의를 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깝고 갑갑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의료장비 확보와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파악을 해서 전폭적이고도 모자람 없는 그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홍대에서 법과대학 교수가 기말고사에서 이른바 일베 용어를 사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호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지문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서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이는 두 대통령과 호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절박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성한 대학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해당 교수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행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대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대학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 조치 그리고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당 대학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합니다. 어제 사상 최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참으로 걱정됩니다. 빚내서 집 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빚내서 돈 쓰라라는 식의 무대포 경제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서 있는지 무능한 정부의 무대포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해서 심히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15일부터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일 상한 하한 각각 15%에서 30%로 2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감도 더 커진 것이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가격 변동폭의 확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중소 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 투자자들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 2배로 늘어나게 하는 것 자체가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우려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합니다. 오영식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예, 개미야말이 지나치지 못하게 하겠다던 보건당국의 수장의 약속은 물로 끊긴 지 오래입니다. 과도한 반응이 오히려 문제다. 그리고 유언비어 괴담 단속하겠다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 전파 가능성이 낮다. 병원 방문해도 큰 문제 없다. 3차 감염 없다. 등의 기존의 보건당국의 말들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으니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보건당국의 대처와 발언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 삼성병원에선 외래 환자를 포함해서 55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3차 감염자만 47명, 이 중 4분은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평택 성모병원 에어컨 필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르스와의 전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명칭과 책임자만 다른 여러 개의 정부대책기구가 오히려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대책기구를 전면 재정비해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지휘체계와 대응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메르스 사태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던 황교안 후보자는 시종일관 감추기와 회피, 버티기로 일관했고 여당은 도덕성과 총리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대신 방탄과 꼼수로 일관했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했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바랬던 국민들의 기대도 끝났습니다. 병역특혜, 사면로비 의혹, 전관예우, 상습 체납 등 각종 의혹으로 총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다시 한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메르스 사태에 대한 평가, 경제와 민생 문제에 무능하고 종교 편향 등으로 황 후보자가 잘하는 것은 공안뿐이고 황 후보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할 후보라는 것도 명확해졌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인 최고위원을 받으겠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르스 3차 확산을 최소화하고 4차 감염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걱정입니다. 삼성 서울병원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초기부터 삼성병원을 마치 성역처럼 다룬 결과 삼성병원 환자 수가 진원지인 평택 성모병원 환자 수보다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삼성병원은 3차 확산의 숙주가 되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은폐와 방치, 거짓말, 무능, 부실 대처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OECD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수는 1.19 병상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수 3.25 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의료기관 공공부문이 5%, 민간이 95%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께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경남에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정자람은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주 의료원 폐업 철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일정을 연기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면서 메르스와 싸우셔야 하는데 국회법 가지고 국회랑 싸우시고 자당 지도부와 싸우시는데 몰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가시도록 놔두지 그랬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회와 싸우지 말고 초당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 행정 입법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헌 논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구직자가 면접 보면서 이력서, 서류도 제대로 안 내고 붙여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청문회에 일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는데 여당이 이를 눈 감아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최고위원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로 확진 환자가 18명이 증가해서 1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를 방문했던 외래 진료자가 확진 환자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구조를 볼 때 응급실과 일반 외래 환자가 같은 한 동의 건물 안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왕래할 가능성이 많은 병원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최고회의에서 삼성병원에 5월 27일과 29일 사이에 방문한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내원객, 간병인, 방문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이유가 병원에 대해서 지도 명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삼성병원 내원자, 내방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 전수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의사협회의 권고도 있었는데요. 이런 야당의 촉구를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령탑, 지휘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시바삐 심각 단계로 경보를 올리고 지휘탑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이 정도면 검증이 끝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가 공안 전문가라는 것 외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 면제를 받은 80년 7월 뜨거운 여름은 바로 그해 5월에 광주 5.18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무렵이고 온 국민은 공포 정치 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에 대학생 황교안은 군 생활이 스트레스가 된다면서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최소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 통합 총리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회 반통합 총리로 모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77년과 94년 무려 17년 동안 두드러기를 계속 알아왔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증언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풍문으로 들었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고작 병원 자료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다, 모른다 이렇게 버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서 검증이 다 끝났다라고 우기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의혹 이외에 어떤 결정적인 한방이 더 있어야지만 총리 자격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의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특히 이후에 무원식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과가 목표라면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 조기 대응을 이유로 황 후보자 인준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메르스를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의혹을 덮고 가자는 겁니다.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2013년 장관 청문회에서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 예우의 실체가 일부가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송무 사건을 100건을 수임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전관 예우의 실체가 드러난 청원아이스 정의동 회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9건의 사건 수임이 정관 예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국회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빙산의 일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빙산을 다 보고 싶어 합니다. 후보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문회 이틀째 돼서야 자료 열람을 통해 겨우 19금의 사건 수임 내역의 일부 정보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사면 관련 자문이었던 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부적절한 사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국회가 검증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최소한 국방과 납세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해갔다면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였거나 후보자에 의해서 거부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경제총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안 출신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어 정말 우려가 많다는 그런 지적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청문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데 청문회장이 무죄를 다투는 법정입니까?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 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신상을 검증하는 자리에서는 개인의 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제출할 수밖에 없는 자료는 검증할 수 없는 시점에 내어놓고 시간만 때운다면 국회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에 대해서 변론만 하더니 이제는 통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백하게 합의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충실한 검증을 한 후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도하는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